상남동이 생기기 전 창원의 원조 유흥 메카 명서동 상권입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부어라 마셔라 노래 일발장저 막 그런 지역입니다. 건물이 통째로 주점과 노래방으로만 이루어진 게 수두룩합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없던 완전한 불야성의 막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그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영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입시다. 안녕하십니까. 자, 수릭넘 마을을 이렇게 걸어다니는 저녁 노을의 나그네 강호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기업도시 창원에서 한때 불야성의 유흥가 바로 그 명서동 상권입니다. 자, 지금 촬영 시간은 토요일 9시고요. 찬바람이 불고 있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날씨도 정말 좋고 최고 놀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간판이 훨씬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저 혼자 생각일까요? 이 명서 상권은 그야말로 오랜 세월의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주변으로 인구도 정말 많았고 부산으로 치면 저 남포동과 강북동, 서울은 명동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부산과 서울의 그 전체 큰 규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얼마나 붐볐냐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여기 극장식 그 나이트 클럽도 여기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마 허심청 나이트 클럽이었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때의 그 화려한 네온 사인 기억하시죠? 요새는 없는 것 같고요. 하긴 명서동에 있던 인구가 전부 저쪽 상남으로 넘어갔으니 그렇겠지요. 그래도 여기 각종 노래방, 술집, 고깃집, 모텔 여전히 개수는 참 많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 자체가 너무 줄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차가 이쪽에 이제 지금 좀 교행이 안 됐습니다. 완전히 이쪽에서 막히고 저쪽에서 막히고 차를 끌고 이쪽에 들어올 생각조차 못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나 한가한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대놓고 촬영은 못해도 지나가면서 홀이 비어있는 모습을 최대한 좀 담아보려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내수 경기가 안 좋은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불금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라졌고요. 그러면 일주일 중에 가장 괜찮은 날은 토요일 저녁인데 토요일 9시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으면 도대체 돈은 언제 버는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엄청 늦게 왔다면 홀마다 알바들이 지금 가게를 정리를 하는 모습으로 이제 분주해야 할 텐데 아직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이 지금 폰 보고 앉아 있고 또 알바들은 지금 제일 바빠서 아마 앉아 있을 틈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인데 그런 모습을 못 본 지가 참 가게마다 오래됐습니다. 부산을 가봐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창원도 또 제주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곳은 서울 근교 신도시들인데 특히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도 12시만 지나면 싹 어두워지고 사라집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고 딴 세상 산다 그렇게 가끔 얘기를 하시던데 아닙니다. 전국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촬영 시간 이런 것도 이제 가끔 지적을 하는데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저는 항상 코로나 이전 혹은 그 전에 불이 꺼지지 않던 그때의 모습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9시든 7시든 10시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요새는 맥도날드 같은 이런 24시간 영업을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밤에 안 돌아다니거든요. 예전에는 24시간 하던 주유소도 제법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12시 이전에 제때 주유를 못하면 밤에 심야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주유도 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정말 신기해했던 그런 문화가 바로
한국에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막 그런 밤 문화인데 그 독특한 문화도 이제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식구하고 보내는 게 맞기 때문에 집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도 집에 가자마자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식구들하고 예전에 그 오손도손 그런 거 나누고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집에 가도 개인주의입니다. 술값도 너무 비싸서 부담이고 한 서너 명이서 아무리 더치페이를 해도 기본 3만 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만 해도 벌써 부담이 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시작했던 이미 벌려놓은 수많은 노래방과 자영업 식당인데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좀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필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 자영업자들은 중산층인데 이 중산층이 붕괴가 가속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적당하게 벌어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든 사회든 가운데 허리가 아주 튼실하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허리 구조의 중심인 이 중산층이 흔들리면 소비가 더 얼어붙고요.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만 계속 생깁니다. 이래 되면 극단적인 양극화가 가속화된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은행에서 이 침체를 인식하고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근데 우리 한국의 또 국민성 자체가 돈이 좀 풀리면 이게 또 투자의 정신을 못 차리고 바로 대출을 내가 부동산이나 기타 금융자산 시장에서 연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또 스멀스멀 대출을 고민하는 그런 투기족들이 살살 는다는 통계 보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 구제를 위해서 무슨 대출을 완화한다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데요. 그러한 처방들은 비유를 하자면 마치 중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다는 그런 모양새라 가지고 이미 자영업을 열면서 대출이 많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연명하는 대출을 또 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지원은 고통이 심한 환자에게 처방하는 몰핀과도 같습니다. 다들 유지를 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어쩌면은 이미 폐업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참 많습니다. 앞으로 나아질 것 같은 예감은 크게 들지가 않고요. 또 자영업이 많이 정리가 되고 다른 잘 되고 있는 산업에 월급을 받으러 찾아가는 그런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IMF 때는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했지만 거기서 퇴직한 또 수많은 우리 월급쟁이들이 자영업을 또 열었고요. 이제는 그 자영업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